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매뉴얼 봤는데 진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었으며 평생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없을 거라 믿었다. 오로지 내 꿈은 반월공단 공장에 취직한 후 원룸에서 게임만 하는 삶이었다. 그러던 나에게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 어떤 책 한 권을 읽게 된 것이다. 책에서 알려준 대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니 점점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는 나를 잘 끼워주지 않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희망을 보았다. 게임처럼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는 걸 믿고 치트키들을 획득하면서 내 인생은 혁신적으로 변해갔다. 인생은 지옥이 아니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공략집에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지 평범한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론화시키고 싶었다. 이 책엔 내가 겪은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치트키가 담겨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10년 전 나에게 꼭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역행자.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도 나오셨던 자청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혁신적으로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읽은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제가 한번 이 7단계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자의식 해체입니다. 이 자의식 해체는 그 오류를 인지하고 그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존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이 정체성 만들기는 오류를 제거했으니까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올바른 자아를 채워 넣는 거. 내 목표에 부합하는 자아를 채워 넣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이 유전자 오작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그런 유전적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클루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청님은 유전자 오작동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그거를 주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4단계는 뇌 자동화입니다. 뇌 자동화는 지금까지 3단계까지 오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내가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제거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까는 겁니다. 그 바탕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뇌 자동화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5단계가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이 역행자의 지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탕을 깐다고 했잖아요. 그 바탕이 똑똑해진 머리를 갖는 거예요. 뇌를. 그 뇌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현실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왜 우리 게임으로 비교하면 게임 캐릭터가 처음에는 옷 벗고 나와요. 근데 가면서 이제 옷을 하나씩 입고 이제 아이템을 이제 기본 무기에서 아이템을 장검을 장착을 하고, 그래서 또 가다가 이제 도끼를 어깨에 메고 방패를 획득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지금 이 역행자의 지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입니다. 자, 이제 도구를 갖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 목적지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가야 되는 지도를 획득해야겠죠. 그 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을 하는 게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고,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는 이 6단계에서 획득한 지도를 가지고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의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즉 시행착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이 7단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7단계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7단계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또 투자자이다 보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두 번째
2단계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단계가 말씀하신 게 정체성 만들기.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자의식을,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냥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래?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그 행동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보통은 거기서 그래, 위기의식은 느끼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고민만 하다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2단계가 오히려 보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2단계에서 중요한 게 독서, 그리고 환경 설계,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독서를 통해서 그런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계, 이건 선언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나는 몇 년 안에 부동산 투자할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낼 거야. 이걸 이제 주위에 이제 선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을 배우면 그 배드민턴 집단에 들어가면 배드민턴 잘하는 사람이 제일 거기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단에서 가장 그 가치를 두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나도 같이 공부하게 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현장 조사도 가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투자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서 저는 2단계가 그래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자로 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두 분은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코크님 얘기한 거가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가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좋은 학군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뭐 어떤 동네는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되게 인기 있는 아이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어느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맞아. 가장 인기 있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 학교를 하려고 학군을 이동하는 거가 또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2단계 정체성 만들기에서 코크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정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를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전에는 제 연봉에 따라서 제 몸값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연봉이 3천만 원이었으면 난 3천만 원짜리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좀 되게 큰 돈을 벌게 된 계기?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먼저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성 만들기를 하니까 그럼 1년에 1억 벌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이 코크님이 했던 거예요. 1년에 1억 이렇게 이상을 버는 분들과 이제 하는 커뮤니티를 갖고 또 그런 모임에서 계속 나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진 장점들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코크님 말씀에 되게 이 부분이 되게 공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게 중요해. 나 이거 투자 먼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된 것처럼. 이미 된 것처럼. 된 것처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투자 초반에 이거 되게 심했어요. 너무 간절했나 봐,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나를 막 했었어.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은 현실은 이제 아닌데 현실은 부동산 투자 진짜 처음 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계속 그 이미지를 입혔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을 잘 정하고 나를 속인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고하게 생각한 다음에 코크님이 얘기하신 것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2단계를 떼고
3단계, 4단계, 이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두 분 얘기하신 2단계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는데,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공감이 됐고요. 6단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또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뒤에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했거든요. 나인님이 예시로 나왔잖아. 맞아요. 그들이 예시로 나왔더라고. 자청님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썼어요? 자청님 근데 저한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웃으면서 농담을 그러니까 너나이님은 화를 안 낼 것 같아가지고 저 고맙죠. 되게 반가웠어요. 이렇게 지금 초대박 베스트셀러에 저를 넣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의 상황,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자영업자, 뭐 지금 현재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분, 뭐 직장인, 그리고 또 직장인 안에서도 뭐 큰 회사 다니는 사람,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어떤 순서로 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루트를 그려줬거든요, 맵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인 거예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그 6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할 건데 그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꼭 읽어보시라고. 네. 실제적으로도 인생에 공략집이 정말 있는지 정말 공략집이 필요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뭔가를 할 때 공략집을 찾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좀 다른 분들과 다른 거는 저는 반드시 그걸 하기 전에 공략집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네, 모든 일이. 예를 들어 뭐 회사 일을 잘하는 거든 투자를 잘하는 거든 그리고 뭐 심지어 저희 월부 유튜브 하기 전에도 어떤 방송이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 공략집을 찾은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략집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복잡계라는 말이에요. 복잡계. 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루틴이 없다. 그러면 왜 워런 버핏은 매년 그렇게 큰 돈을 벌어요? 왜 투자주 중에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쇄 창업가로서 굉장히 계속 창업을 하는 것마다 성공하거든요. 왜 김태호 PD랑 나영석 PD는 하는 것마다 이게 방송이 잘 되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끌지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열심히 뛰는 것도 여기 자처형도 써놓으셨는데, 내가 잘하려면은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자청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운동할 때 20세트 할 필요 없다고. 뭐, 맞아요, 3세트, 맞아요. 5세트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게 다 공략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이 공략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시니까 특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루틴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되게 본능, 여기 나오는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서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엄청 집값이 막 3년, 5년, 10년 올랐으면은 그때 막 투자하고요. 주식이 막 다들 막 다 사고 난리치고 비트코인이 뭐 어디 식사 자리에서 비트코인 나오면 그때 막 사고요. 예, 근데 투자자들은 진짜 부자들, 그 다음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략집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나를 껴맞춥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공략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좀 공략집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게 일을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을 성취감을 느끼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프로세스와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다 대부분이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공략집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나 에너지를 확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공략집이 있으면 사실은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공략집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수많은 저희가 맨날 이렇게 도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책을 읽는 사람보다 책을 쓴 사람들, 자청님이 훨씬 그러니까 부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부자라면 사실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사실 저도 이 역황자를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특히나 내가 1인 사업가로서 내가 돈이 지금 되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순자산이 실거주 빼고 15억 이하인데, 내가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라고 할 때, 저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공략집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 부분들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략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뭐 사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 얘기 맞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본인이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공략집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마다 각각 보면은 다 이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략집을 알고 싶다면, 아까 말한 역행자 나인님이 얘기했던 7가지가 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분과 좀 다릅니다. 예, 전 자청님과 좀 다른 프로세스로 가긴 했지만 저는 이분의 프로세스를 읽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까 나인님이 초반에 얘기해줬던 자식 해체, 뭐 정체성 만들기부터 해서 역행자의 챗바퀴까지 꼭 이러니까 저희가 꼭 돈 받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저희 그런 거 없고요. 예, 자청님 모르실걸요? 좋아서. 네, 좋아서. 자청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청님도 나한테 말 안 했으니까. 네. 깜짝 놀라요. 화내지 않겠지. 혹시나 나는 공략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책이 도움될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에 얘기하기에는 정말 막 하루 24시간 해도 모자를 판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걸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헷갈리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약간 이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3대 냉면 이런 거. 근데 이 냉면집이 3개가 3대 냉면, 3대니까 3개잖아요. 근데 이게 맛이 다 똑같냐고요. 다르지만 맛있는 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는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사실 심플한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그 사람이 행했고 그걸로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그게 심플한 거예요. 되게 엄청 심플한 거죠. 네, 역행제의 저자 자청님은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인생의 공략집이 있다는 걸 바로 매일 게임만 하던 본인한테 이걸 추천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전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을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